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AS3와 ASID 간의 변환 트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난번에 변환 트랜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변환 트랜스들은 뭐 여러 회사에서 많이 만드는데요. 가장 쓰기 편하게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 카나레사에서 만든 임피던스 매칭 트랜스들을 많이 쓰는데, 이게 입출력단 커넥터가 아예 이렇게 붙어 있어서 우리가 쓰기 편해서 이걸 많이 쓰고요. 여기 보시면 아예 써 있죠. 임피던스 트랜스라고. 캡처를 해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임피던스 트랜스라고 써 있죠. 이게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고요. 이렇게 생긴 건 많이들 보셨죠? 많이들 보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는 방법. 지난번에 트랜스로 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저항으로 임피던스 매칭만 해주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게 그건데요. 근데 이렇게는 보통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트랜스를 많이 사용하죠. 여기 보면 AS3 인풋 115옴, 그 다음에 75옴 ASID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SPDIF도 이렇게 SPDIF도 이렇게 변환하면 된다. 대신에 이제 전압비가 다르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트랜스 타입을 많이 쓰니까, 지금 이 트랜스를 보시면 AS3 115옴을 1차 측에다 입력을 하면 2차 측이 75옴 출력을 언밸런스로 이렇게 뽑으면 1.2 대 1, 제가 지난번에 계산해 드렸죠. 0.8배 정도의 감쇄가 있다. 그래서 4V의 0.8배인 3.3배 정도 나오는 거고요. 거꾸로 75옴에서 115옴을 넘겨줄 때는 1.2배 정도 승합이 되죠. 이렇게 승합이 되고, 이쪽에서 1로 넘어갈 때는 1.2배 승합이 되고, AS3에서 ASID로 넘어갈 때는 0.8배 정도 감쇄가 일어나죠. 이걸 dB로 환산하면 1.7dB 승합이냐 1.7dB 감쇄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SID는 티피컬 1V를 쓰니까 감쇄기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게 이제 감쇄기까지 포함된 회로도입니다. 이게 보면 R1, 43, 43, 43 요거 3개 가지고 75옴 매칭 임피던스를 갖는 감쇄기죠. 이게 T형 감쇄기죠. 그 다음에 요 그라운드는 옵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BNC 75옴 인풋에서 115옴 출력을 뽑을 때는, 자 그러면 1.2배 승합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렇게 넣으면 그래서 75옴을 ASID 75옴 입력을 넣고 115옴 2차 측에서 출력을 뽑으면 핫과 콜드는 2번 3번에 들어가고요. 1번은 소스 측 접지와 그라운드 옵션이죠. 여기도 붙여줘도 되고 안 붙여줘도 되고, 요 그림은 트랜스를 쓰지 않고 이제 지금 감쇄만 시킨 거죠. ASID에서 SPDIF로, SPDIF는 0.5V라 그랬으니까 임피던스 매칭을 해치지 않으면서 감쇄만 시켜주는 회로도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면으로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 실물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115옴 입력에 75옴 출력을 빼는 녀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75옴 입력에 115옴 출력을 빼는 녀석도 있고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제 감쇄기가 붙어 있죠. 제가 어제 XLR에서 115옴에서 75옴으로 건너갈 때는 4V에서 1V로 원칙적으로는 이제 낮춰주는 게 기본이니까
트랜스에서 약 한 1.7dB 정도 감쇄가 일어나니까 감쇄기 10dB 정도의 감쇄기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dB 감쇄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내부 회로도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캡처를 해서 볼까요? 캡처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BNC 입력에 XLR, 그러니까 175ohm으로 입력해서 115ohm으로 뺄 때 75대 115ohm 트랜스를 써야 되고요. 다시 지금 샤시로 이렇게, 샤시라는 게 어디냐면 요 몸체를 얘기하죠. 요 임피던스 매칭 트랜스의 케이스, 샤시에다가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은 지금 여기가 핫, 여기가 콜드인데 핫은 2번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콜드는 3번으로 들어갔죠, 정상적으로. 근데 1번이 원래 이제 이쪽에 그 그라운드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얘는 이제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1번 핀을 그냥 샤시에다가 붙여버리면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이 안 돼도 디지털 오디오는 그라운드 루프가 처음서부터 발생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붙여줘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제품에서는 1차 측의 그라운드와 2차 측의 그라운드가 아이솔레이션이 돼 있는 거죠. 아이솔레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1번 핀은 샤시로 바로 내리지 않고요. 이 1번 핀은 샤시를 내릴 때 어떻게 돼 있냐? 잘 보시면 요 콘덴서를 통해서 내려갔죠. 요런 콘덴서는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콘덴서는 교류 신호만 통과할 수 있고 직류 신호는 건너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류를 접지로 바이패스 시켜주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주파 노이즈를 접지로 바이패스 시키는 거죠. 뭐 없어도 무방합니다. 뭐 일반 제품들에는 없는 경우가 더 많고요. 달아줘도 되고 접지가 연결돼도 되고, 디지털은 이래서 편하죠. 그리고 이 제품에서 또 하나 좀 특이한 거는 이 2차 측 트랜스포머의 제일 중점이 되는 지점에서 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1번 핀이랑 이렇게 붙여놨어요. 우리가 이렇게 2차 측의 중점이 되는 점을 센터 탭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보통 CT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센터 탭. 이 센터 탭을 1번하고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 1번이 결국은 다음 단 2차 측 장비의 기준 전이가 되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그리면 이렇게 보내는 2차 측에 트랜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주면 여기를 핫으로 보내고 여기를 콜드로 보내면 받는 쪽에서 이렇게 저항 2개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고, 요 가운데 저항 가운데에서 중점을 잡아서 자기네들 기준 전위로 잡아서 쓰기 때문에요. 시그널 그라운드죠. 이렇게만 해주면은 완전 무결하거든요. 근데 저 트랜스는 자기네들이 이 중점이 잡아서 따로 이렇게 또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이 트랜스 2차 측에 있는 이 중점이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아주 완벽한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 철심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지 않습니까? 그때 두 가닥을 감는 거예요. 두 가닥을 같이 감아서 두 가닥을 막 같이 감아서 돌리는 거죠. 빨간 선, 파란 선 같이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점을 시작점을 센터 탭으로 뽑고 여기서 두 가닥을 2차 측 출력 핫콜드로 뽑으면 이게 진짜 가장 완벽한 중점이 되거든요. 요런 건성 기법을 이제 뭐 바이파일로 이러는데 뭐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하여튼 트랜스 설계상에서 아주 완벽한 가운데 중점을 뽑을 수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중점을 뽑아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해줄 필요는 없다. 수진 측 장비에서 저항으로 중점을 잡아서 쓰기 때문에 굳이 해줄 필요는 없는데, 특이하게 카나레 트랜스는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하시면 뭐 그렇게까지 좀 제가 좀 어디까지 수위를 건드려야 되나 좀 그런 게 가장 애매하긴 한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자꾸 깊어지게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게 여기 안에 트랜스가 들어있는지도 모르시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냥 단순히 그냥 어댑터나 젠더인 줄 알고 쓰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이 트랜스고요. 그 다음에 BNC 입력, 그 다음에 XLR 출력이고, 거꾸로 가면 이제 뭐 XLR 입력에 BNC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XLR 입력에 BNC 출력을 뽑을 때 4V를 맞춰주기 위해서 10dB 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 그 까나레 제품의 내부를 열면요, 제가 크기를 비교해 놓으려고 이제 100원짜리 동전과 함께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요 가운데 요 검은색 요 조그만 거, 요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죠. 디지털 펄스 트랜스포머고요. 이게 입출력으로 이제 이렇게 땜질이 되어 있는 거고, 요게 조그마한 기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감쇄기가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스웨덴의 그 룬달이라는 트랜스 회사에서 만드는 룬달사의 디지털 펄스 트랜스죠. 요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같이 한번 사진을 찍어 봤고요. 크기를 비교해 보려고 요 100원짜리 동전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써야지 진짜 제대로 적절하게 잘 써먹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별로. 장비 A가 있고요, 장비 B가 있는데, 얘네는 다 AES3 밸런스 입출력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AES3 아웃풋, AES3 인풋. 네. 근데 거리가 되게 멀어요. 예를 들어서 한 500m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500m? 요 거리가. 그리고 또 한 사례는 A라는 장비는 XLR 단자를 사용하는 AES3 아웃풋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B라는 장비가 있는데, 여기는 75옴 BNC 입력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AES ID 입력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거리가 멀어서 500m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 자, 일단 AES3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전송 거리를 우리가 대략 100m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AES ID는 1000m, 1km까지도 우리가 전송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가 지금 거리가 500m니까 AES3 케이블을 500m씩이나 끌고 가면은 뭐 싱크가 수신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수신 레벨이 약하다거나, 아니면 지터가 너무 많이 형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노이즈가 많이 유입이 된다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AS3를 ASID 75 동축으로 변환을 해서 여기서 다시 ASID를 AS3로 변환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구간은 당연히 75 동축으로 건너가니까 75 동축은 1km도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AS3에서 지금 4V가 나오면은요, 단순히 레벨은 그대로 두고 매칭 트랜스를 써서 110대 75 매칭 트랜스를 써서 BNC로 변환해서 75 동축으로 변환을 해서 보내고 75 동축으로 받아서 다시 115ohm으로 변환을 해서 B라는 장비로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거리가 500m래도 AS3는 AS3보다 압도적으로 전선 거리를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75ohm으로 변환을 해서 보내고 다시 수신 측에서 75를 110으로 변환을 해주면 되겠죠.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이때는 감쇄기가 있는 트랜스를 써야 될까요? 감쇄기가 없는 트랜스를 써야 될까요? 당연히 감쇄기가 없는 걸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4V를 감쇄기를 써서 1V로 낮춰서 보내면 1V에서 다시 4V가 올라오진 않겠죠. 승합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감쇄기가 없으니까 4V가 들어가면 110대 75에서 0.8배 정도 감쇄가 일어나니까 3.3V 정도로 쭉 전송이 되고 여기서 3.3V가 수신이 돼서 사실 케이블 로스가 살짝 있으니까 대략 뭐 3V 초반대 3V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75대 110에서 승합이 되면서 좀 눈에 잘 띄게 빨간색으로 다시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여기서 4V가 나오면 110대 75 트랜스를 써서 3.3V로 바뀌고 레벨은 여기서 3.3V로 수신이 됐다가 75대 110 트랜스를 거치면서 4V로 바뀌어서 다시 AS3 입력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트랜스가 당연히 110대 75 트랜스인데 감쇄기가 없는 여기 있네요. XLR 입력에 BNC 출력 감쇄기 없는 거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AS3 아웃풋 장비를 500m 떨어진 75 동축 입력 ASID 입력이 있는 B 장비로 보낸다 라고 할 때는 AS3가 대략 100m 정도까지 밖에 못 가니까 여기서 AS3를 쭉 여기까지 끌고 가서 여기서 트랜스를 써서 여기서 110대 75로 트랜스를 써서 이렇게 넣어주면 요 구간은 500m를 지금 AS3로 전송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싱크가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수신 레벨이 안 좋다거나 노이즈가 많이 유입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고요. 당연히 보내는 측에서 전송 거리가 긴 75 동축으로 바꿔서 보내야죠. 여기서 매칭 트랜스를 이렇게 써서 매칭 트랜스를 써서 110대 75로 바꾸어서 75 동축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보내줘야 되겠죠. 쭉. 그럼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겠죠. 근데 레벨은 어떻게 될까요?
예, 감쇄기가 있는 걸 써야 될까요? 없는 걸 써야 될까요? 예. ASID의 표준 입력은 1V이고 AS3의 출력은 티피컬 4V니까 여기는 감쇄기가 있는 걸 써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트랜스에서 4V에서 3.3V로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감쇄기가 이렇게 있는 감쇄기를 써서 10dB 패드 있는 걸 써서 1V를 낮춰가지고 쭉 길게 끌고 간 다음에 B라는 BNC 인풋에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임피던스를 변환하는 시점, 위치? 그 위치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ASID에서 AS3에서 ASID로 변환할 때는 AS3 장비 바로 뒤에서 변환해 주는 게 제일 좋겠죠. 물론 요 거리가 500m가 아니라 5m라고 하면 뭐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겠죠. 짧으면 뭐 얘도 AS3도 100m는 간다니까 대략 안전하게 50m다. 그러면 굳이 AS3 장비 뒷단에다가 바로 붙일 필요는 없겠죠. 그냥 쭉 끌고 와서 여기 입력단에 75 ASID 입력 바로 앞에다가 트랜스를 110대 75 트랜스를 써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전송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 AS3 출력이 anyway 4V인가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휴대용 간편한 계측기 AS EBU 그 레벨 계측기가 있거든요. 그 계측기로 보면서 봤더니 뭐 2V이다. 2V면은 굳이 감쇄기가 있는 트랜스를 쓸 필요는 없겠죠. 그냥 2V가 0.8배 정도로 감쇄가 되면 1.6V 정도 나올 거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니까 이럴 때는 감쇄기가 없는 그냥 트랜스 쓰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스웨덴의 룬달 트랜스포머라는 회사, 이 회사가 이제 프로용 트랜스포머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회사인데 그래봐야 뭐 몇십 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 회사에서도 AS 규격의 각 규격을 컨버팅하는 트랜스포머가 나오고요. 임피던스 B는 75대 110이고 비율은 1대 1.2 그 다음에 1.2를 1로 보면 0.8대 1 이렇게 되겠죠. 1.7dB 정도의 감쇄가 일어난다. 아니면 그리고 1.8dB 정도의 승합이 일어나든지 거꾸로 보내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4V 115옴 4V의 AS EBU 신호가 들어오면 감쇄기를 써서 BNC로 낮춘 다음에 감쇄기를 써서 전압을 낮춘 다음에 75 동축으로 ASID로 보내고 다시 이 트랜스를 써서 115옴으로 바꾸면 1.2V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AS EBU로 바꿀 거면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 감쇄기를 쓸 이유가 전혀 없죠. 어쨌든 AS EBU, AS3는 4V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이 수신 측에서 AS EBU로 바꿀 거면 AS EBU가 AS3입니다. 바꿀 거면
굳이 여기서 가분쇄기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패치 판넬의 선택, 패치 판넬은 어떤 거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결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